어쩌면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의 CEO들은 다 못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무시라고 해도 되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네, 영상을 봤어요. 저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훨씬 더 재밌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어떤 책이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평전입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최근에 나온 평전인데요. 살아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전이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리스트에서 보자마자 딱 픽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선정한 이유는 뭐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론 머스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 저자 때문이에요. 네, 이 저자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뭐랄까요, 이 평전계의 마이스트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죠. 한 번쯤 읽어보진 않았어도 집어는 봤었던 스티브 잡스 전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기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본 책들마다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책을 집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챕터는 딱 한 가지가 흥미로웠다라기보다 이 어린 시절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관종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냥 심심하면은 X에다가 막 글 써갖고 튀고 막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어린 시절 보면은 상당히 좀 외롭고 책 읽기 굉장히 좋아했었고 좀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고 하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남아공이죠. 남아공이 1960년대부터 사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화한 그런 국가입니다. 1990년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에요. 근데 본인이 8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경영인으로서의 일론 머스크가 잘 보였던 챕터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제가 놀라웠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의 CEO들은 다 못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자기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좀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뭐 자르는 데 있어서도 과감하게 사람을 자르고 이런 것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의 일은 팀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뭐 그것과 또 비생산적이라고까지 확인 사살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래야지만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의 CEO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죠.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일론 머스크의 일화가 있었어? 사실 이번에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이름 바꿨잖아요. 트위터에서 X로. 그래서 X가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X가 굉장한 의미를 갖나 보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X닷컴의 스토리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1999년에 일론 머스크가 원스톱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X닷컴을 이제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터 틸이 가지고 있었던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페이팔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페이팔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페이팔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단순히 이 뭐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이 아니라 이걸 훨씬 뛰어넘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적인 그런 뱅킹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미련 같은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스페이스 X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도 사돈이 이름을 X로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이 이름도 X가 들어가게 짓습니다. 뭐냐? X 애쉬 아크엔젤 머스크. 네, 조금 당혹감에 휩싸이게 하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X한테 상당히 큰 애착이 있구나. 과연 X는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일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다룬 일론 머스크의 가치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 X 얘기 나오고 뭐 우주 탐사선, 뭐 민간 우주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야, 미국 사람들 진짜 우주 좋아한다 하지만 정말로 저걸 해내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우주에 가고 화성에 가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주관이라는 것을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지구에 갇혀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망해서 이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성자가 돼야 된다. 즉 다른 행성에서 가서 우리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문명을 보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솔라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사업체인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와 뉴럴링크는 사악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래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보면은 퍼즐이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뭐 슈퍼맨 신드롬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치학자로서 이런 면은 좀 정치와 비슷하다 했던.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정치가 있습니다. 오피스 폴리틱스 있으시죠? 네, 다 그런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 누가 대장이 되느냐를 두고 굉장히 격돌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뭐 창업을 한 사람도 있고 정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일론 머스크가 물론 여기서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어요. 뭐 쫓겨난 적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기고선 쫓아낸 적도 있고. 근데 이렇게 대장 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 암투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정치랑 똑같다. 나는 무조건 1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스타트업이나 뭐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의 CEO들한테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이 관점이라든지 이미지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자기가 뭐 소중한 사람들, 뭐 가족, 그리고 피가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연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아이가 11명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든지 관심이나 애정을 많이 못 받았다라는 부분이 성인이 돼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나의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줘야겠다, 뭐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실존 인물을 다룬 책들과 다른 이 책만의 장점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아이작슨의 작품에서 거의 다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쓰는 작가는 주인공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변호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이작슨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균형 잡힌 목소리로 굉장히 이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나면은 이 주인공에 대해서 뭔가 친근감을 느끼게 해요. 그게 이 월터 아이작슨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억에 남았던 게 있다면, 트위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놀이터라는 공간이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다른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의 놀이공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터 아이작슨이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놀이터는 괴롭힘, 왕따,
그리고 폭력의 공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놀이터에서 자기도 놀고 싶었을까. 그래서 자꾸 이 트위터에 와서 자기가 막 놀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여기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치유의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트위터를 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니까 아이작슨이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큰 어른이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상처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구나,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독자들도 이 부분만큼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구절을 읽고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이 책이 딱 보면 읽고 싶진 않습니다.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한 700~800페이지 되는데요. 가장 흥미롭게 읽었었던 챕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프 베조스와의 경쟁 이야기예요. 네, 사실 이제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죠. 제프 베조스도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자신만의 소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둘이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스페이스X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아마존도 있잖아요. 블루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CEO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경쟁이나 케미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챗 GPT, 너의 한 줄 평을 알려줘. 일론 머스크는 그냥 괴짜 천재가 아니라 우주 설계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어른아이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일론 머스크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리의 서재 챗 GPT와 함께해서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일론 머스크를 저도 조금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 일론 머스크, 월터 아이작슨의 작품 일론 머스크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